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회장의 횡령 배임 사건 등 오너 리스크도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한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정치적 발언으로 인한 파장도 상당합니다. 또 카카오페이 역시 차기 대표로 내정됐던 류영준 대표의 자진 사퇴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주요 재계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먼저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된 내용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횡령 액수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1일 공시를 했죠. 네. 원래 횡령 액수가 1,880억이었는데 2,215억 원으로 재공시를 했습니다. 네. 이유는 실제 횡령 금액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이모 씨가 그 전에 작년 4분기죠. 235억 원을 빼냈다가 다시 채워넣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네. 공시를 재공시한 것이라서 실제 횡령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공시 재공시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실제 횡령액이 늘어난 게 아니고 재공시를 했다는 말씀이신데 네. 애초에 공시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사측에서는 공시할 때 피해액이 최소화하다는 걸 이야기한 거죠. 왜냐하면 1,880만 해도 실제 자본금의 93%란 말이에요. 네. 2,215억이면 물론 실제 횡령 금액은 아니지만 자본금을 초월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측에서 좀 숨긴 적도 있는 것도 사실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이 부분 역시 지금 추가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네. 앞으로 경찰 조사도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윗선 지시 의혹도 나왔는데 일단 사측은 이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또 횡령을 거르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기업이 아주 큰 대기업은 사실 아니죠. 네. 물론 사보고서를 보면 현금 자산이 꽤 많습니다. 3,200 가까이 돼 있는데 첫 번째 의구심은 자본금의 거의 100% 가까운 돈이 횡령이 됐는데도 경영진은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일반인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또 이 씨 본인도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의심이 가서 물론 사측에서는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면 배임 횡령죄가 같이 걸려 있고 또 일반 주주들에게 더 큰 어떤 불안감을 지지하기 때문에 현재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경찰의 핵심 이번 사건의 관건은 횡령 금액의 회수와 윗선 지시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관련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에서는 이전에도 횡령 배임 사건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이었죠. 임직원들의 횡령 혐의였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대표이사이던 최 회장이 사실 이 임플란트라는 게 치과에 공급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치과 의사들에게 수십억 원의 리베이트를 이제 만들었어요. 이것이 횡령 배임으로 걸려서 특가법에 걸려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미 선고를 받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오너인 최 회장이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의 175만 주를 가지고 약 1,100억 원 정도를 네. 이미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사건과 과연 무관하냐. 과거 전력도 있고 그리고 오너가 분명히 있는 기업인데 자본금의 90% 이상이 횡령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의혹들을 지금 증폭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쨌든 회사의 어떤 전체적인 신뢰도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반 주주들이 가장 타격이 심하죠. 이런 기업들에 투자한 일반 주주들은 이게 웬 날벼락인 정도로 심한데 역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오너 리스크와 연관이 없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오너 리스크가 있고 관리의 소홀 그리고 일반 주주들에게 이런 엄청난 피해를 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런 큰 금액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분명합니다. 지금 특히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치과 많이 다녀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치과 네. 내에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워낙 탄탄한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량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네.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를 한 기업이라고 저도 지금 네. 알고 있는데 일단 자본금 지금 횡령 액수를 지금 피의자의 계좌를 동결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주식 거래가 재개됐을 때 주가 하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반 투자자들 피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큰 일이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금융시장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우선 민간은행이나 정권회사의 파생 상품들이 많아요. 네. 임플란트 기업은 사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바이오 기업만큼 영업이익률이 좋기 때문에 파생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그 자체의 펀드 판매가 중단됐지만 이미 펀드를 산 일반인들은 피해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주식 거래를 하는 대상인데 이미 상장 적격성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식 거래 자체가 중단된 상태죠. 그렇다면 그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를 가진 소액 주주가 약 2만 명이에요. 19,800명인데 이 사람들의 1차 피해는 불가하게 할 것 같고요. 향후에도 이런 신뢰도가 떨어진 기업의 주가가 원래 회복되리라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반 주주들의 피해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추가로 좀 여쭤보면 관련해서 일반 주주분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뭐 소송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이미 소송 아마 들어갔을 것 같고요. 네. 이미 소액 주주들이 그 한누리 법무부를 통해서 이미 회사 측을 상대로 집단 행동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네. 이 여러 가지 소송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최대 주주와 그 기업을 통해서 이런 소송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오너 리스크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지금 그 오너 리스크를 가장 세게 겪고 있는 곳이 바로 신세계그룹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그 SNS에 올린 게시글, 그 멸공 발언이 정치권 논란으로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파장이 좀 상당한 모습이에요.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단순한 개인의 어떤 SNS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쳤고요.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여기에 합류하면서 사실은 영향을 더 미쳤고 현재 대선 국민이지 않습니까? 네. 대선 국민의 양당의 어떤 세력 간의 관계로 엮여지면서 사실은 이것도 그 신세계 관련 주가가 떨어지면서 단순한 개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오너 리스크 그리고 정치 영향까지 가면서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실제로 어제 종가 기준 그래픽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신세계그룹주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기준으로는 지금 상당 부분 좀 떨어진 하락한 측면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멸공 관련 발언이 지금 신세계라든지 뭐 지금 관련된 보고 있는 이 기업들이 뭐 백화점, 중국인 관광객들 대상으로 하는 백화점 사업이나 아니면 면세점 업을 지금 주로 하는 업종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오늘은 또 반전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각 뭐 장중 한때이긴 하지만 지금 11시 35분 기준 신세계 주가를 보니까 어제 대비 지금 7,500원이 올랐어요. 11시 35분 네. 기준으로. 이건 또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 첫 번째는 그 정용진 부회장의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게 네. 주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주가는 상당히 떨어졌었죠. 네. 전체적으로 신세계 아까 말씀하신 신세계 관련 계열사들 주가를 다 합치면 2,000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네. 실제 말 한마디로 2,000원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가의 반등은 역시 그런 리스크를 감안했는지 이제 발언하지 않겠다. 수습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떨어진 것에 대한 반등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지금 종목 토론 뭐 관련된 내용도 좀 보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오전에 지금 북한의 그런 무력 시위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영향을 많이 미쳤다 봐야죠. 네. 역시 이게 멸공,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북한의 영향도 이번 어떤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이번 그 지금 주가 약간 오르는 것도 그의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장중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대표님께 그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어제는 빠졌다가 오늘은 또 이렇게 반등하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주가가 출렁이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역시 오늘은 오른다고 하지만 이건 역시 리스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리스크죠. 네. 특히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오너 리스크를 다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신세계 같은 경우는 정용진 부회장은 SNS를 굉장히 많이 하는 오너거든요. 네. 그 팔로우가 75만 명, 뭐 80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75만 명의 팔로우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개인의 단순한 의견으로 이렇게 해득 분명히 아닙니다. 재계 오너는 연예인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수많은 임직원들이 있고요. 그냥 투자한 주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든지 이렇게 좀 사회적인 이슈가 생기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또 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일부 주주들이 오너의 튀는 발언을 좀 멈춰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는데 회사 주가는 실적이 나빠진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경영 실적이 가장 중요하죠. 예.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는데 사실 유통업 자체가 되게 코로나19 때문에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오너리스까지 감안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특히 유통은 중국과 그 굉장히 그 연관성이 많은 게 많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같이 연관돼 있어서 이번 주가의 폭락이 어떻게 보면 그 정용진 부회장은 중국과의 개인적 감정이 있을지 몰라도 주가라든지 주주다라든지 이런 정책 상황들을 보면 이런 발언은 상가하는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서도 좀 논란이 좀 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였죠. 원래 카카오 대표로 내정을 지난 그 11월 25일 날 내정이 됐는데 문제는 카카오페이가 지난 11월 3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예. 네. 상장한 지 한 달 만에 스톡옵션을 행사를 한 거예요. 스톡옵션 행사를 하면서 원래 주가가 5천이었던 것을 23만 정도에 매수를 했으니 예. 차익이 거의 400억이 넘습니다. 문제는 대표가 대표이사가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주가가 최고점일 때 행사했다는 게 문제예요. 두 가지 그 좀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 네. 한 달 만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 그 판 시점이 코스닥 200에 진입한 시점이었어요. 이 말은 대표는 알았다는 거죠. 주가가 최고점이었다는 알았는데 상장이 한 달 만에 스톱 행사했으니 일반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피해가 갔을 그렇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가를 상장할 때 공모주를 배당받은 기관 투자자들이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은 물량의 60% 정도를 상장 뒤 일정 기간을 가지고 있어 의무 약정 기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네. 것입니다. 그 약정조차 지키지 않고 팔았다는 것이 굉장히 모랄 해저에 빠진 것이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사주조합도 있습니다. 우리 사주조합들은 1년간의 보호에서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은 1년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대표이사가 마치 주가가 오를 때 빠져나온 것처럼 됐으니 굉장히 모랄 해저에 빠졌다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 좋다고 일단 뭐 그 주식을 상장을 기업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네. 회사 좋다고 일단 상장을 했고 뭐 적극적으로 지금 자금을 끌어모은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회사를 이끌어갈 그리고 회사 내부의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 대표와 임직원은 그 시점에 주식을 내다 팔아서 차익 실현을 했다는 게 가장 지금 문제라는 건 말씀이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되면 자기 자사주를 사들이죠. 그러면서 보통 우리는 책임 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로 그걸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한 지 다 한 달 만에 되지 않는 주식을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네. 자기 개인의 사익을 편취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카카오페이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배신을 한 거죠. 예. 그리고 대표이사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임원들이 동시에 7명이 같이 팔았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말씀 주시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이제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네. 내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로 있다가 카카오 대표이사로 내정이 됐으니 이것은 이해 상충 관계의 문제 때문에 팔았다고 하지만 절대 이해되지 않을 부분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류 대표의 카카오페이 대표 임기가 오는 3월까지인 거고요. 그 이후의 거취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인데 그 거취에 따라서 카카오페이 그 주가도 다시 한번 좀 움직이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일단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는 사임을 한 것 같고요. 예. 그 3월달까지 임기는 있지만 그리고 내정된 카카오 대표이사는 사임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임원으로 가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해서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카카오와 관련된 계열사들의 주가 동시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동안 이 국면을 벗어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얘기를 하셨으니까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그 혁신 기업으로 주목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는 뭐 골목 상권 침해라든지 뭐 그 세 분의 사업 분야를 세 분에서 계속 지금 상장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카카오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이익을 희석시키는 측면이 있다. 카카오 기본 원래 주주의 입장에서는 좀 이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이버하고 사실 좀 비교를 할 수가 네. 있어요. 네이버는 네이버 안에 CIO라고 해서 네이버의 네이버 페이라든지 네이버 뭐 각각의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다 가지고 있지만 카카오가 가지고 있지만 분리해서 상장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가지고 그 회사의 가치를 키우죠. 최근에 그 자본시장에 문제가 됐던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 분할이라든지 이렇게 물적 분할을 통해서 이번 포스코의 물적 분할이라든지
물적 분할이 주주들에게 굉장히 폐해를 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카카오가 그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엔트라든지 올해도 지금 상장이 2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상장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적 분할과 같은 겁니다. 사람들은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물적 분할과 똑같은 효과거든요. 각 계열사를 상장을 시키면서 일반 주주들에게 원래 카카오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카카오 미래를 보고 투자했지만 물적 분할과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계열사를 이렇게 상장시키면 카카오의 주식이 점점 더 희석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주주들에게 설득력 있는 뭔가를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좀 용어가 어려워서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리면 A라는 회사가 B라는 자회사를 상장을 시켰을 때 A라는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한테 같은 비율로 주식 같은 비율로 B회사, 신생회사, 네. 신생상장사에까지 주식을 주는 인적 분할과 달리 네. A라는 회사, 그러니까 법인 자체가 100% 주식을 갖고 있고 그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원래 갖고 있던 모회사 주주 입장에서는 크게 뭐 도움될 게 없는 형식으로 지금 계속 기업 분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인적 분할은 소위 말하는 수평 분할이고요. 네. 물적 분할은 수직 분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업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기존에 그 기업에 갖고 있는 주주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물적 분할은 사실 주주들에게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기존에 카카오가 가지고 있던 모든 역량을 보고 카카오에 투자를 했던 그 모회사 그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핵심 사업 분야가 좀 떨어져 나가니까 그 주식 가치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페이의 그 스톡옵션 행사는 네. 그런 메커니즘 묶여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의 주가도 떨어지지만 모회사인 카카오의 주가도 동시에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카카오엔트라든지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까지 같이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카카오의 임원들은 이런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이런 모랄 해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주들의 신뢰가 급격히 떨어지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그러면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우선 이번에 카카오 노조가 네. 이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례 방지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한 게 있어요. 첫 네. 번째는 상장 시에 임원들도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을 해야 된다는 네. 겁니다. 우리가 그 스톡옵션을 바로 행사할 수 있는데 1년 정도 유예라든지 행사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선량한 관리자주의 의무를 강화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김범수 의장이 작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일로 사실 사과를 했고 네. 많은 기부를 약속을 했습니다. 비슷하게 지금 카카오의 문제는 카카오의 대표이사나 임원들이 동아리 형태로 운영한다 그러거든요. 너무 폐쇄적이다. 그런 말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선량한 방법으로 그리고 투명한 방법으로 해서 이런 신뢰를 쌓는 것이 향후 이런 그 문제들을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주요 재계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